여러분 안녕하세요. 10번째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구경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제게 오더니 스카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 캠페인을 하던 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새로운 힘이 필요했나 봅니다. 선뜻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벌써 20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요, 6남매 맏며느리고 연년생 새 엄마로 지금은 예쁜 내 손녀가 둘입니다. 하린아, 실아, 사랑해. 36년째 매달 제사를 지내고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을 보러 갈 때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새 아이들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사느라 삶이 너무 힘들었고 죽을 만큼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제 발로 정신병원에 갔었어요. 정신병원에 갔더니 한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만 까무로 사시죠. 그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 평생 우르르 다 울었습니다. 정말 바위덩어리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캐스팅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만난 젊은 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만져주고 토닥거리면서 뭔가 제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이후로 제 우울증도 사라지고 하니까 제 성격대로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봉사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느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엔 봉사한다고 하니까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쟤 웃겨. 무슨 봉사야. 쟤 사치 부리는 거고 돈이나 벌어.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란이란 주제로 홍보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더라고요. 책상에 엎드리거나 자기들끼리 학생들끼리 떠들면서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마음은 좀 속상했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저는 더 단단하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큰 봉사단체에서도 저를 자꾸만 입대 제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 무료 급식소 경로식당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하고 가시면 이렇게 눈을 맞춰주시면 저희는 조심하세요. 응대를 하죠. 이 순간이 참 따뜻합니다. 뽀송뽀송 빨래 봉사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는데 동사무소나 장애인 센터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옷가지와 이불을 수거해 오면 빨랫줄부터 넓게 여러 갈래로 메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빨래를 전부 다 우리가 이름표를 달아요. 이름표를 달고 애벌 빨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거한 빨래를 보면 정말 심하게 찌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버려도 될 만큼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빨래를 할 때 이 옷의 주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까 잠시 먹혀집니다. 힘든 삶을 살아오신 그분들의 옷 커다란 고무통에 세자를 풀어서 세탁을 하고 긴 장화를 신고 밟습니다. 부정물이 상당합니다. 몇 번씩 세탁을 하고 헹굼을 하고 때물을 빼다 보면 빨래줄에 빨래를 널어놓다 보면 그 다음은 바람과 햇볕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 빨래 위에 하늘의 구름 전부 다 우리 거였어요. 펄럭이는 이불, 베개, 등산복, 교복, 양말, 운동화, 구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뽀송뽀송해집니다. 빨래봉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빨래가 서로 섞이거나 분실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들어있는 삶의 옷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섞이면 큰일 나거든요. 한 번은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내 옷이 바뀌었다. 당장 찾아내라. 큰 호통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는요, 간신히 그 옷을 찾아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정말 얼마나 큰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찌든 교복이 떠오릅니다. 교복의 주인은 양말 생리대, 신발, 깔창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놀랐습니다. 울컥했어요. 예, 언젠가 제 작은 딸이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모든 여성들 생리대를 내가 다 무료로 줄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19 덕에 어르신들한테 안부를 묻는 어르신, 안부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안부 콜센터를 어른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친정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술에 많이 의존하셔서 일상생활이 엉망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까칠까칠한 호박잎을 자주 쪄주시던 친정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친정엄마 같기도 해서 정말 엄마 같아서 꼭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한 번도 안아드린 적이 없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이 후회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 남자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요, 너무너무 많이 외로워하신다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밥이 제일 귀찮아. 그냥 누워있지요 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친구네 집으로 도망을 다닌 철부지였어요. 아버지도 삶이 고달파 그러셨겠구나 이제서야 생각합니다. 제 세 아이도 봉사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라주었고요. 모든 지인들도 제가 우울증도 봉사하면서 나아지니까 많이 인정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 때도 많았는데 봉사를 다녀오면 부자가 된 것 같고 제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 부자입니다. 20년 전 길거리 캐스팅을 받은 저는 이제는 캐스팅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캐스팅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요.